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은 아시아권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둘러서 인도 제가 또 다녀온 이후에 또 베트남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우리 했던 발트 3개국 가운데서 에스토니아는 했고 오늘은 리투아니아와 라투니스 두 나라를 우리 오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수도가 빌뉴스로서 발트 3개국 가운데 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기와 대통령 나우세다 대통령이입니다. 1964년생이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발트 3개국이라는 것이 그 라트비아 오늘 살펴볼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제 그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인데 오늘은 그 리투아니아부터 살피고 그다음 위에 북쪽에 있는 라트비아 이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예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렇게 연합국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또 그 한연방의 나라였던 것이 1991년도에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도로 떨어진 독립국가로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이 지도와 연해 있는 그 북극해 그쪽으로 보면 스웨덴, 핀란드, 또 러시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또 폴란드 그 밑에는 합스부르크라고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의 왕조를 이루는 합스부르크 왕조 이제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프러시아가 또 있었죠. 거기서 둘러싸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투아니아가 독립국가로 했는데 우리 지금 살피고 있는 발트 3개국 석주 전에 에스토니아, 토니아를 살폈고 오늘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살필 텐데 이 발틱 스테이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이제 후로 벨라루스라든가 또 오늘 살필 발트 3개국 이것이 이제 다 또 전쟁의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다음에 러시아가 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국가가 바로 이게 라트비아 또 리투아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북극 쪽으로 나가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적인 어떤 전력상 이 나라를 점령을 할 때에 이제 그 나토를 대항하는 강력한 전초 기지를 구축한다는 이런 쪽에서 지금 좀 위태합니다. 소련이 1991년에 고르바 이후에 해체되면서 독립하게 됐던 국가의 수가 총 15개. 이 15개 속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14국의 독립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또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오늘날 이제 그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또 투르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를 대개 다 살펴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나라 남은 이제 8번과 9번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지금 이제 순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트 3국 이것이 이제 발트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받고 나서 1990년대부터 활발한 3자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크기와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3개국이 꽤 알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똘똘 뭉쳐 있고요.
또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경을 쓰는 나라가 이게 이제 지금 살피고 있는 리투아니아 이 나라에 상당히 그 이분들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오셨고 우리나라 세 분 대통령이 거기 또 방문하는 이제 이런 상당히 공을 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딕 3국과 발트 3개국 이게 이제 서로 공조 관계가 지형상 있는 거죠. 노르딕 3개국은 아신 대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3개국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동쪽에 위치한 이런 발트 3개국과 함께 서로 이 나라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은 면적이 남한보다 한 3분의 2 정도입니다. 남한의 3분의 2. 그리고 인구는 한 300만 되니까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죠. 공식 명칭이 리투아니아 공화국입니다. 이제 북유럽에 있는 나라로서 이제 수도는 빌뉴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 빌뉴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 보고요. 과거에는 카우나스라고 불렀습니다. 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또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 그리고는 폴란드가 있고 북쪽에는 라트비아가 다 있는 곳으로 이 발트 3개국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속합니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폴란드 분할 때에 러시아 제국에 합병됐습니다. 1차 대전 때에 독립했지만 1940년에 다시 소련이 강제 점령을 해서 소비에트 유니온 공화국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1년도 8월 달에 소련의 쿠데타 실패 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9월 독립을 인정을 받았으며 독립국가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발트 3국의 최남부에 있고 그리고 민족의 구성은 주로 리투아니아인이 83%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식품 담례가 29% 제일 많고 기계 장비가 18%, 섬유 의복 가죽이 17%, 그리고 6세기부터 11년간 의무 교육제를 6세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입니다. 1990년 종교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 계획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문화권이 바로 리투아니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합니다. 현재는 EU와 나토 그리고 OECD의 가입국입니다. 본래 이 나라가 빙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30%가 숲입니다. 평원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영토가 가장 넓고 인구도 발트 3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많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북극과 가까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99km 정도의 모래 해안선이 있으며 이 중에서 38km만이 발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로니아 사주와 맞닿고 있고 리투아니아인의 가장 중요한 부동항인 클라이페다는 크루니아 사주와 아주 가깝고 남쪽으로는 러시아의 강인 그 칼리닌그라드 주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내만강이 가장 중요한 강이며 강의 지류가 국제 선박의 이용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과거에 빙하 지역이었습니다. 빙하가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다 녹고 그래서 이제 조각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서부이고 동부의 고지대인데 300m 이상의 높은 곳이 없습니다. 옛날 빙하 시대죠. 가장 높은 아우토자스 언덕이로 294m 정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섬보다 낮아요. 많은 습지와 호수가 있어서 산림을 포함한 전체 국토의 30%가 숲이다. 옛날 과거의 빙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호수, 또 이게 지금 호수에 있는 트라카이 성이 이제 랜드마크로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섬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이름은 1009년입니다. 이때 라틴 연대기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데 1253년도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1386년도 요가 일라가 폴란드의 여왕과 결혼하면서 이 두 나라가 동군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신 대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본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이 연합군은 1410년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투튼 기사단을 무찔러므로 독일인의 동방팽창을 저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이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동일한 운명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폴란드 분할 결과 1795년에야 리투아니아 진흙은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1795년부터 1830년 또 1863년부터의 세 차례의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지만 이 독립하는 데는 실패하였답니다. 1918년도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게 되는데 이때에 또 다시 소련의 지배하게 넘어가서 발트 삼국은 러시아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틈새를 타서 맨 아래줄입니다. 틈새를 타서 민족주의자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게 됐고 1930년대에 즈음에 들어왔을 때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개국 국가들은 민족주의 반란으로 집권하여 반소, 반공, 독재 정권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됩니다. 수도가 규모가 작습니다. 빌뉴스라고 현재 도성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의 도성 예성도도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나라 전체가 평평해요. 평지입니다. 300m 이상의 높은 산이 없는 그런 곳으로 땅은 넓고요. 그래서 옛날 빙하 지역이었죠. 자, 우리 수도에 가보면 인구가 56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한 구도 되지 않는 이런 빌뉴스, 어, 빌 여기는 리타니아의 수도고 전강기에는 리투아니아 대국, 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연방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강기 그 기간에 폴란드 제2공화국의 영토였다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비에트 유니온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이어서 독립국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수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시에 소련이 리투아니아를 점령을 해서 그 후에 소련의 역사에 이제 편입하게 됩니다.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서 이제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 1991년 1월 달 소련군이 리투아를 침공해서 13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했지만 리투아는 그해 9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발트 3개국이 다 동시에 그때 일찍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 리투아니아는 반러시아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 27일에 이 신인 총리로 안드리우스 쿠빌루스가 당선이 됐는데 2009년 5월에서는 대선에서 첫 여자 대통령인 달리아 그린하우스카 이태가 당선이 됩니다. 그녀는 재선을 거쳐서 201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는 광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빙하 시절 됐던 것이 지금 이제 흙으로 됐던 이 흙도 유명하고 백운암, 석회암, 토탄 이런 등이 채굴이 됩니다. 리투아니아의 서부와 발서해 연안에서는 석유가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원자력은 리투아니아의 전기 공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화학, 전자제품, 기계, 목재, 섬유공업, 식품가공업 이런 것이 발달해 있고요. 공업 이제 도시로서는 빌뉴스 수도를 비롯해서 클라이페드, 카우나스 등이 있습니다. 농업도 꽤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15%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보리, 밀, 호밀 등 이 북반구의 북쪽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편입니다. 소와 분소 사육도 발달돼 있고 육류와 낙농품도 생산하기도 합니다. 무역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게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편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이 무역 대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는 제일 추운 1월달 평균이 영하 25도에서 31도, 꽤 춥죠. 제일 더운 7월에는 24도에서 34도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최근 2011년 1월 이후에는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리투아니아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제1 자살률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2%가 리투아니아인이며 리투아니아 언어를 사용합니다. 폴란드인은 6.6%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의 연방 시절 폴란드에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또 폴란드화된 리투아니아의 귀족들도 있습니다. 소련이 불법 점령 기간 동안에 러시아 등에서 이 노동자로 유입된 러시아인들도 꽤 많이 살면서 5.8%가 이제 여러 다른 발트 3개국에 비하면은 러시아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만은 꽤 많은 러시아인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예, 또 저기 폴란드 사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수 인구로 살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아주 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논나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쫙 평면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높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국토의 99.9%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이 294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언덕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리투아니아. 여기서 이제 종종 오로라 현상도 봐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게 발틱 3개국, 또 저기 노르딕 3개국 이런데 또 러시아 이쪽 편으로 가면은 이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수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60만 이하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꽤 깨끗하고 또 이렇게 야경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빌뉴스입니다. 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전국이 300만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또 남한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여기에 300만밖에 살지 않으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CIA 자료에 의하면은 1인당 합계 출산율이 2011년에는 1.27명이었어요. 그리고 1994년 이래 계속 이게 인구가 줄어들다가 2002년에 약간 회복됐다가 지금 또 주춤한 그런 것으로 이게 저출산율로 우리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여기에 우리 그 모국어 이외에 러시아 언어가
공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러시아 지배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영어 쓰듯이 근한서 그 정도로 여기 가면 러시아 언어가 아주 또 통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인구의 80% 정도가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5.2%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톨릭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에 속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국민주 대다수가 가톨릭 신도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도 빌뉴스라든지 또 카나나스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8개의 교구로 캐톨릭 교구가 형성돼 있어요. 또 폴란드도 캐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폴란드와 또 이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에 캐톨릭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 인구가 80%, 무신론자는 9.5%, 발트 3국 가운데서 가장 무신론자는 적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 정교회가 인구의 4%, 또 루터교, 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파와 유대교, 이슬람 이 신도들이 소수가 있는 편이니까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복음열이 참 저조한 곳이 이곳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러시아로부터 독립되고 나서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1991년도 그 해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1993년도에는 투자 상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북한하고도 1991년도에 수교를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러시아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발트도 3국을 호심탐탐 노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 세 번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2023년 7월 10일에서 10일 이때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폴란드를 재건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협정을 맺고 오는 그 회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폴란드 재건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외화 수입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나라가 리투아니아로 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발트 3개국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가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과 회담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리투아니아 여자 대통령 있는 시절 때에 그때 또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들도 이 발트 3개국 여기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리투아니아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 역량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은 리투아니아 선교회라는 거기에 강성은 목사님이 심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선교 소식을 간간히 보내오십니다. 중세 유럽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발트 3국 여기 선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합니다. 리투아니아에도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많은 선교 동력자가 필요한 곳이 이 발트 3개국입니다. 많이 지원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